자, 13개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자, 오랜만에 치르는 모의고사여서 여러분들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잘 치러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수학 주관식 풀이를 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은요,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7번 문제는요, 57.4%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정답률은 우리 학교 학생들만의 정답률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의 전국 정답률이 아니고요. 자, 문제를 살펴볼까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차 함수는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x-2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 점좌표가 2예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자, 요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러면 2고요. 요 사이에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바로 내분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1대2로 내분한다. 이런 거가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요, 상수 k 값을 구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먼저 점 P와 Q 요 두 점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 점 좌표를 A라고 이 점 좌표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A하고 B라고 하는 순간 뭐죠? 처음에는 내분점이죠. 내분점. 자, 1대2로 내분이 되면요, 여기도 1대2로 내분이 됩니다. 1대, 잘 안 보이죠? 1대2로 내분이 되죠. 따라서 1대2, 1 곱하기 P 플러스 2A. 자, 이 점의 좌표가 1이다.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A 더하기 B는 3이다. 자, 이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자, A하고 B라고 놓는 순간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점 P와 Q의 X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놓았고, 점 P와 Q는 보다시피 두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3x 플러스 k와 x제곱 마이너스 2xy의 교점이죠. 따라서 같다라고 놓으면 거기서 x 값이 a하고 b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요. 이것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돼야 한다고요? a와 b여야 됩니다.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두 근의 합은 5,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로 구해지게 되죠. 자, 우리는 1, 2, 3식으로부터 k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1식에서 2식을 빼면요, 1식에서 2식을 빼면 a가 남습니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b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7이 되나요? 따라서 k 값은 14로 구해집니다. 자, 57.4%의 정답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8번 문제 집합 문제인데요. 자, 집합 문제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자, 여러분들 많이 고심하고 뭔가 판단을 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자, 우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은 일단 닥치고 전체 집합 놓고 집합 A하고 집합 B가 등장하니까 집합 B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 봅시다. 자, A에는 3, 4, 5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3, 4, 5가 어딘가에 들어가야죠. 3, 4, 5를 어딘가에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집합의 여집합이 1, 2, 4다고 했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이 1, 2, 4. 자, 교집합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2, 4가 있어야 한답니다. 1, 2, 4. 1, 2, 4. 그러면요, 4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 A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 2는요, 1, 2는 여기 어딘가에 B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를 제외한, 그리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에 들어있어야 할 3과 5는 여기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좀 작네요. 자, 이렇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A에는 3, 4, 5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이 중요한 식, 교집합의 여집합, 이 1, 2, 4라고 그랬으니까 1과 2는 또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 나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조건 나에 의해서 결국에 1과 2는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고 바로 B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명한들 뭐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거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X에 대해서 자, 그걸 만족하려면 여기는 몽땅 다 비어 있어야 되고요. 1,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 B의 원소는요. 1, 2, 3, 5가 되고요. 그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11이 되겠네요. 그 비밀만 잘 찾아내면 1, 2가 여기 들어가야 한다. 3, 5가 여기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4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배치는요. 주어진 조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배치를 적절하게 넣어주는 것. 그러면 문제의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60%를 넘기지 못하고 59.8%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은 2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많이들 어려웠죠.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25.4%의 정답률을 보이니까 4분의 1의 학생만 맞췄네요. 많은 학생이 틀렸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차분히 좀 그 정답을 찾아가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고요. 넓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프를 좀 y축은 편의상 그리지 않겠습니다. x축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찌그러졌어요. 연마 안 이쁘네요.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하고 B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요, A,-A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가 A인 거 알 수 있어요. A,-A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A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가 2루트 2A인 거 알 수 있네요. 우선 자,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도 성분 A의 B 길이가 4루트 2A 요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점이 이제 P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P가 3개가 나올 건데 그 3개에 대해서 넓이가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삼각형 ABP의 넓이는요,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4루트 2A 그리고 뭐 높이 여기서는 H라고 표현해 봅시다. 삼각형의 높이를 했더니 이게 8루트 2가 됐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높이가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H1, A2, A3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같은 값으로 높이가 3개가 나와서 그래서 넓이가 8루트 2가 되는 그런 h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3개가 바로 P1, P2, P3의 높이이겠네요. 자,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기서 3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오려면요. 그 중에 하나는 X축과 접하는 이런 직선에 접하는 접점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저거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2개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 여기 P2, P3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자, 3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도 아니고 3개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P1, P2, P3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네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여러분은 면학실에 있고 쌤은 지금 교무실에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반지름입니다.
이게 A니까 요거는 2A가 돼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H는 2A군요. H는 바로 2A군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A 곱하기 2A를 한 것이 8루트 2가 돼야 한다. 라는 거네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요. A 값은 루트 2로 구해집니다. 자,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값은 구했고요. 자, P2, P3의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가 2A가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H가 2A. 그래서 P1AB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참 P2까지의 높이도 2A, P3까지의 높이도 2A가 돼야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A니까 요거는 어차피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요. 요렇게 보면 A만큼 더 가주면 전체 2A가 될 거고, 아유, 그림이 너무 안 좋네요. 여기 2A하고 여기 2A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안 좋네요. 2A입니다. 2A. 그리고 여기 또 나머지가 2A.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A니까. 자, 이렇게 생기면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서 P2, P3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S를 구해야 되고요. S는 P1, P2, P3의 넓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요.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지금 대칭인 거 보이나요? 지금 X축과 이 직선이 평행하거든요. 대칭입니다. 따라서요. 결국에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요. AB의 길이는 P2, P3의 길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따라서 이 길이가 8루트 2가 되죠. 자,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P2, P3가 얼마라고요? AB의 길이와 같아서 8루트 2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인가요? 2A의 2A, 4A인가요? 4A, 그리고 4A는 4루트 2가 되나요? 따라서 16 루트 2로 구해집니다. AS 구하라고 그랬고요. 정답은 32가 되죠. 자,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쌤 제대로 잘 그리지 못했어도 정확히 좀 이해만 하면 답을 생각보다 쉽게 찾아내지 않나요? 그림을 일단 정확히 그리는 연습을 좀 하고 그 그림에서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생각보다 문제의 답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꼭 비슷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3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30번 문제죠. 30번 문제 정답률이 4.1%고요. 4.1%면요. 5명입니다. 5명. 5명만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5명 누군가요? 손 들어보세요. 아유, 잘했습니다. 30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fx 등장하고요, gx 등장합니다. gx는요 지금 fx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a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놓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이어 붙인 거죠. 그 놈을 gx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ht가 등장을 합니다. ht는 뭐냐면 y는 t,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y는 t,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 그리고 그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이 한 개가 되는 t를 모아놓으면 그 t를 모아놓으면 요 두 집합이 합집합이다 라는 거죠. 자, 어때요? 문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나요? 함수 fx가 있고요. gx는 fx를 자르고 붙이고 옮겨서 gx를 만들었습니다. 그 gx에다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수평으로 쭉 갖다 댔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오는 그런 범위를 찾는 거죠. 교점 한 개가 나오는 t의 범위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글씨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시작을 해 봅시다. 조금 작게 쓸게요, 이제. 자, 우선 fx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fx는요, x-a분의 bx라고 했고요.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b 묶어내고 x-a 플러스 ab 할 수 있죠. 그러면 x-a분의 ab 플러스 b. 자, 이런 분수함수, 유리함수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한 거죠? 이거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죠. A는 양수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B는요 그 부호를 모릅니다. B의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 30번인 만큼 당연히 B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B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자연스럽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GX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GX는 어떤 놈이냐면요. fx 그냥 그대로 쓴답니다. 어디에 대해서는요. x가 a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쓴답니다. 자, x가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하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리고 다시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쓰겠답니다. a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바로 gx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b가 양수입니다. b가 양수면요 fx 그래프가 일단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fx 그래프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b가 음수여야 되죠. b가 양수일 때는 문제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a가 양수니까 a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또 b만큼 평행이동하죠. 또 AB도 그러면 양수가 되니까 이 부분이 양수가 될 테니까요. 양수. 아이고.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함수 fx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gx는 어떻게 만들어진 놈이에요? 이제 자, 평행이동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래 처음에 AB 이렇게 있는 거에서 AB가 이렇게 있을 때,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AB 이렇게 있을 때, A보다 작은 쪽은 그대로 둔다고 그랬습니다. A보다 작은 쪽은 그대로 둬요. 따라서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A보다 작은 쪽 얘는 그대로 있어요. 자, A보다 큰 쪽에 대해서, 즉 이놈이죠, 이놈. 이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합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또 y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더 평행이동합니다. 따라서 요점 좌표는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a 플러스 b a만큼 더 평행이동해 주니까 따라서 얘와 이것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이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것이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x가 a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쓰라는 겁니다. x가 a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즉 x는 a 요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양쪽으로 잘렸단 말이에요. 잘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이거를 이대로 쓰는 거고 오른쪽은 평행 이동한 거에 요것만 쓰는 거죠. 요것만 a를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요것만 쓰는 겁니다. 따라서 gx의 그래프는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y는 t,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그 t의 교점이 여기처럼 한 개가 생기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얘는요. 저 같은 표현이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k 이상일 때는 뭐 다 한 개가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네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음수일 때로 넘어와야죠. 자, b가 음수일 때, 자, 이 과정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가 음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자, x축, y축이고요. b가 음수니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죠? 음수니까요. 이쪽으로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1사분면과 아니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게 fx의 그래프죠.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작 한번 해봅시다. x축, y축 해가지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할 건데, b 할 건데, b를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b 이렇게 그려놓고, 자, 뭐죠? A보다 작은 쪽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씁니다. A보다 작은 쪽 원래 있던 거 요거죠. 그림이 약간 좀 B 위치가 다르긴 한데 뭐 지금 상관없죠. 그대로 씁니다. 자, A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평행이동해서 쓰죠.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만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만큼 옮겨갑니다. 여기 있는 놈이 이만큼 이렇게 옮겨가겠죠. 거기다가 다시 또 이게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해야 됩니다. A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옮겨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왔죠. 여기까지 옮겨와서 A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A만큼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되겠나요?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어렵게 그렸어요. 어렵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아까처럼 A보다 큰 쪽만 쓰는 거니까 요것만 살아남습니다. 요것만. 따라서 GX의 그래프는요, 여기 아니고요. 요거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거, A보다 큰 쪽에서는 요거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것 또한 문제에서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까지 닫힌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닫힌 구간.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럼 뭐지 이거? 자, 뭐냐면요. 지금 사실은 여기서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대략 뭐 그린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적용을 했냐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 쪽이 요 길이가 요 B까지 길이보다 크다라고, A가 더 크다라고 놓고서 지금 A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A만큼 옮겨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려줘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에 문제의 답이 되는 거는 어떤 형태여야 하냐면, 자, 처음에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이쪽만큼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조금 낮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즉 이번에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 요 길이가 더 길다. B까지의 길이가. 요 길이가 더 길다. 라는 가정하에 지금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처음에 요거는 그대로 남죠. A보다 작은 부분, 그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자, 원래 요쪽에 있던 것이, 여기까지, 여기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평행이동 해 옵니다. 평행이동 해 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A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위쪽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A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B가 이렇게 쭉 밑에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아주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해볼까요? 이와 같은 모양새로. 자, 그러면 얘는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큰 쪽이니까 요것만 살아남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이것만 이렇게 살아남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니게 되겠죠.
부분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A보다 작은 쪽은 요거가 되고요. A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바로 이거죠. 자, 이거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요점 좌표가 a, 마이너스 9라면, a, 마이너스 9라면, 그렇다면 y는 t가 이렇게 지나가면, y는 t, 이렇게 지나가면, y는 t가 9, 마이너스 9 이상일 때부터 교점은 한 개입니다. t가 마이너스 9 이상일 때부터 교점은 한 개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교점이 한 개예요. 여기까지 교점이 한 개입니다. 여기까지. 거기가 어디냐면요. B예요. B.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8이라면 그렇다면 T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교점이 한 개가 됩니다. 따라서 A의 Y좌표가 마이너스 9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8이면 요 범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T가 K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T가 K 이상인 경우에도 교점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T가 K 이상인 교점 하나인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요. 요 곡선에도 점근선이 있죠. 사실은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 뭐죠? 원래는 B였죠. 원래는 B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A만큼 평행이동했죠. 점근선도 따라서 옮겨갔겠죠. 따라서 점근선은요. A 플러스 B입니다. 점근선 Y는 A 플러스 B죠. 따라서 Y는 T가 A 플러스 B 그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다시 교점은 한 개죠. 따라서 K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K가 되죠. K 이상, A 플러스 B 이상에서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개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A, 마이너스 9를 지난다고 그랬습니다. A, 마이너스 9는 지금 GX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A가 마이너스 9란 얘기죠. 따라서요. F X 플러스 A 플러스 2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F3A가 되고요. F3A는요. 대입해보면 2A분의 3AB가 나오죠. 약분되고요. 2 곱해버리 아니죠. B도 대입하고요. 약분하고 B 대입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12A 이렇게 나오죠. A 값은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K 값도 구해지죠. K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G-K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럼 G5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G5는요. G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2A 더하기 A 이렇게죠. 그런데 A가 3이라고 구했으니까 11 더하기 3이죠. 11 대입해보면요. 11 빼기 3 B의 값도 아니까 11 더하기 3이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요.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 구하라고 그랬고요. A는 3, B는 마이너스 8, G 마이너스 K도 마이너스 8 해서 정답은 192가 됩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고요. 오답 정리도 개인적으로 꼭 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